순천시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 언론인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할까요? 시간이 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광규 순천시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사의를 맡게 된 선거개표사무장 장영진입니다. 먼저 출마 선언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후보자님의 출마 선언이 있겠고 그 후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거수하신 순서대로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광규 후보님 나오셔서 출마 선언 하시겠습니다. 오늘 후보님들도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치를 적지 않는 시간 해왔는데요. 사실 이번이 제일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10년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준비해 놓은 출마 회견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낭독을 드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듣고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벗을까요? 벗어도 됩니까? 실내에서? 아니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 규정을 잘 모르겠네. 괜찮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노광규 화학과 통합의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노광규입니다. 이번에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저 노광규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원점에 섰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전남 전현직 자치단체장 중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고 전남 특보단장으로 경선 성공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본선 기간에는 중앙으로 차출되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총괄 특보단 정무기획단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하고 4기 민주정부 수립은 좌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장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곳을 돌며 들었습니다.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깨끗한 사람, 어디 내놓고 우리 시장이라고 자랑해도 부족하지 않을 사람, 순천이 어디로 가야 할지 새 길을 찾을 수 있는 해안과 결단력, 그리고 강한 추진력이 있어 순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능력 있는 시장, 무엇보다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시장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여러 훌륭한 후보자님들과 저의 장단점을 살펴 생각하면서 과연 제가 시민들의 바람과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노광규 깨끗하게 일은 참 잘했는데 안타깝다는
많은 시민들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저희 성급함과 부족함에 지금도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3번씩이나 심판을 받으며 상처 입었던 제 마음보다 혼내시는 시민들 심정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니 더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의 자격 검증이 끝나고 맨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와 기대를 보내주신 따뜻한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는 다른 훌륭한 후보님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시민들 눈높이에 제가 더 가깝겠다는 작은 믿음으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결심하고 정확히 10년 만에 순천시장 경선에 나서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다시 순천시장으로 나서게 되면서 여러분께 크게 2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 손으로 시작했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된 인류 순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득 수준 3만 불과 세계의 환경수도라는 프라이부르크를 모델로 삼아 생태수도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구호만 그대로 남아있고 모든 것들이 갈 길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자리, 출산과 보육, 교육, 문화, 주거, 환경, 에너지 등 모든 것을 생태수도 전략을 기준점으로 잡고 풀어왔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고 이제는 궤도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의 유명 도시들과 경쟁하는 인류 순천으로 도약을 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베끼기만 해서는 결코 선진화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은 제가 시작한 일이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 인력 등의 낭비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미래의 순천을 위해서 통합 메가시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남 동부의 순천 여수 광양은 서로 경쟁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한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가 거점 도시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여기에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 순천도 어느 순간에 여타 중소도시처럼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근 군 단위는 대부분 소멸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미래 도시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가까운 시기에 통합 메가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반드시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동안 저 노광규 젊은 날 앞만 보고 달리는 야생만처럼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와 생각도 조금 온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화합하고 따뜻하고 가슴 넓은 순천시장이 되어서 조금 더 따뜻한 순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시를 대표하는 소병철 의원과도 기능과 역할 분담은 물론 화합을 통해 순천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의 손발이 잘 맞아야 순천이 발전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편안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천시 의회와 시민단체는 시정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감시도 받지만
시정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천시 소속 공무원들은 시장과 함께 시민들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할 가장 중요한 주체들입니다. 공무원 노조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시민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신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갈등보다는 화합으로 순천시의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더욱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출마해서 경쟁하고 계시는 다른 후보님들의 좋은 정책도 수용하고 자문도 구하는 등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화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순천시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도록 저 노광규 넓은 아량으로 한번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다시 시민들의 역량과 에너지를 잘 모아서 이제는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류 순천으로 만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처럼 어렵고 힘든 일은 시민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기쁘고 좋은 일은 시민들 한 발 뒤에 서서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어떤 궁금하신 점이라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 듣고 지금 답할 수 있는 것은 답에 올리고 또 뒤에 해야 될 부분은 뒤에 또 올리고 그러겠습니다. 이쪽에 우리 양홍열 기자님. 먼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0년이란 세월이 처음 문구에도 있는데 참 10년이란 세월 속에 순천이 많은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노광규 후보님 계셨고요. 저는 우리 노광규 후보님 생각하면은 민들레가 생각납니다. 예. 민들레 덕분에 민들레를 조금 알게 됐는데 민들레 꽃이 보니까 붉은색도 있고 흰꽃이 있습니다. 흰꽃은 약이 된다 하더라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간단히 네. 우리 순천 시장으로서 참 이끌어 보셨기 때문에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옆에 지켜보시면서 전 시장들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지난 시장들을 제껴놓고 이제 현재는 후보입니다만 엊그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노 후보님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는 우리 순천시청 본관에 보면 현수막이 뭐 전국에서 1등 했다고 대상 탔다고 현수막이 자주 걸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순천시는 현재 후보님들고 허석 선수가 시작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청렴도 3년 동안 최하위를 차지하고 그런 불명예를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노 후보님의 전 시장으로서 시정을 이끌어 보셨던 분으로서 평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또 사법기관에 검찰에서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명도 별로 좋지도 않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그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 함께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시장님의 전과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민들 몫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당에서는 이게 징역형의 금고 이상을 받지 않으면
그 출마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들의 몫으로 맡기고요. 이 청렴도 등 평가가 연달아서 조금 낮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게 한 사람만 노력으로만 될 것이 아닌데, 제가 아마 다음 시정을 시민들이 안아주셔서 맡게 된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양 기자님, 그 다른 후보에 대한 평가들은 제가 오늘 재출마 기자선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입장 곤란하게 제가 대답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로 마무리하고 네. 여기 보니까 중간 말미에 보면 그 좋은 말씀을 한 말씀 주셨어요.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순천시 화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 네. 무엇보다 그게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시장님 계실 때 좀 불편했잖아요. 그 반면 교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신 있습니까? 예, 그때는 저도 아마 정치력이 미숙하고 그래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나온 세월도 그렇고 정치적인 또 시간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그때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신 있습니다. 제가 양 기자님 말씀에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다른, 예, 저쪽 뒤쪽에. 제가 마스크를 하니까 제일 곤란한 게 사람이 누군지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일 박정식 기자입니다. 예, 박 기자님. 순천시장에 지금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출마 선언문 내용도 이제 제가 이게 완곡하게 썼습니다만은 그 순천이라는 도시가 경쟁력을 이게 찾아가는 게 그렇게 사실 쉬운 그 여건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공업도시로 갈 수도 없고, 그런다 그래서 해양도시도 갈 수도 없고, 그런다 그래서 또 농업도시로만 갈 수도 없고, 또 교육과 문화는 모든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이 순천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것을 듣기 좋고 귀에 이렇게 잘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썼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고려를 해서 이 어젠다를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득 수준이 한 3만 불 정도 됐을 때 교육의 모습, 주거의 모습, 도로의 모습, 산업의 모습, 교통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서 목표를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소득은 물론 실질적인 소득하고 다르게 전체 GDP로만 따지면 이미 3만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그에 미치지는 않지만, 그런데 물론 새로 시장님들이 정책적인 공약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전임 시장이 내세웠던 어젠다를 가지고 정책을 펴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궤도에서 지금 이탈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순천시가 수를 낼 수 있는 게, 시간은 좀 흘렀지만은 이때 수립해 놓은 이 계획을 완성시키지 않고 다음 단계로 과연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그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망가지고 또 희망의 불꽃이 더 꺼져가기 전에 제가 조금 비판의 소리를 듣더라도 이거를 결자 해지하고 원궤도로 돌려서 에너지를 다시 축적시키고 재도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이크 갖다 드리십시오. 예, 서울경제TV 조영호 기자인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기자문에서 박태시 10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유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정원박람 2012년
준비를 두고 그만뒀다가 이번에 이제 내년에 다시 정부박람회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감이 귀찮을 것 같은데 그 느낌 한 말씀 하고요. 네. 또 야인으로 생활하면서 잘한 점과 또 잘못한 점, 후회한 점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 경선 또는 그 컷오프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떤 행보를 할 건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것부터 대답 드릴게요. 요거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10년 만에 정원박람회를 다시 하는데요. 물론 제가 결정한 일이 아니고 지금 현 시장님이 결정해 놓으신 일이고 국가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잘 치러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정원박람회가 그 거대한 국비를 들여서 입장료만 받으려고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에너지원을 모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공무원들과 접촉해서 이 준비 상황들을 들어보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준비 상황들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회보다는 걱정이 정말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일에 잘못됐을 때 시간은 얼마 없는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순천이 앞으로 중요한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빌미가 돼서 더 중요한 일을 못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은 만일의 경우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준비가 잘 돼 있을 경우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준비가 지금 잘 안 돼 있을 경우 수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이 지금 정리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고요. 2013년에 제가 그 정원박람회를 할 때는 기획해서 유치하고 조성하면서 제가 한 70여 %를 그 당시에 이 조성을 해놓고 그때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외국이 되면 15년 정도의 되기 전부터 일반 공원화를 서두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공원으로 오픈하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10여 년 동안에 리뉴얼이 한 번도 안 돼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요 정원박람회는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이루어야 될 목표가 지금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산업과 연결되지 못하면은 유지 관리에 엄청난 비용만 들지 일자리 문제라든가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데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해놓고 중국의 쿤밍을 갔습니다. 곤명이라고 부르죠. 우리들은 중국이 산업화가 우리보다 좀 늦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늦게 하는 줄 알고 그 현장을 갔더니 이미 우리가 갔던 시절에 15년 전에 이 AIPH와 BIE의 승인을 얻은 정원박람회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미 그 정원박람회 재단이 그 회사가 우리 같으면은 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 전후 사정이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국회에서 이렇게 던지는 이런 위급한 상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된 상황에서 저라고 마음만 편하게 당연히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때 이 나가서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다른 외부의 국가기관과 외부 다른 시군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 자체를 새로운 21세기형 도시로 뒤바꿈하는데 기여를 못한다면 아마도 많은 비용만 들어가고 대단히 혹평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두렵고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인 생활하면서 이렇게 잘한 점, 못한 점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정치하던 사람이 야인 생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뭐 제 가정적으로는 집안에 좀 가슴 아플 아들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병간호도 하고 또 그러면서 지역 거점 의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만일의 경우에 내가 공인으로서 나서게 돼서 그 자리를 맡게 된다면 지역을 소멸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역 거점 의료를 어떻게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업적 차원에서 병원을 유치하고 이런 것보다 지역을 지키고 당장 내 가족의 생존부터 이 걱정 안 할 수 있게 이 거점 의료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순천으로 의과대학 유치해야 된다. 뭐 단순하게 뭐를 전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현실적으로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지역을 지키기 위한 거점 의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라방송 서경 기자입니다. 네. 워낙 수정 전문가셨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자회견문의 내용대로 보면 가장 좀 고민하시고 자신 있는 분야의 두 가지 공약을 먼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좀 전달되면 어떨까 싶어서 구체적인 좀 공약들, 예를 들면 뭐 5대 공약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공약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경선 후보이고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출마를 하겠다고 선 자리입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처럼 여기에다가 수많은 공약들을 넣어서 할 것인가. 그거보다는 굉장히 시민들께서 제가 이 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공약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이 결정이 쉽지도 않았을 텐데 걱정과 기대와 관심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줄기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5대 공약, 10대 공약을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순천에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유권자로서 몇 분이나 계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림잡아 추산해보면 8만에서 한 8만 5천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자식들도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세대들이고요. 예전에는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일자리도 해결이 되고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서울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우선은 그 비싼 아파트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처럼 조금 어려운 세대를 자랐던 시절이 훨씬 더 배는 고팠지만 행복하고, 지금 조금 더 사회적인 틀이 짜진 우리 아들들, 소위 MZ세대들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수를 내줘야 되는데 무슨 수를 낼 것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창업만을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예컨대 무슨 창고니 뭐니 이렇게 붙여서 지원금을 다소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게 전부 먹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보냈는데, 그 많은 먹거리 장사들은 소비군이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할 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본들 지원금과 어머님 아버님이 넉넉하지 않는 살림에서 좀 지원해 준 것이 떨어지고 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젊은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에 가요. 제가 이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세계 각국을 수도 없이 돌아다녔는데 세계 각국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반이 농업입니다.
우리는 다 뭐 공업이다, 문화다 이렇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자체의 베이스가 이렇게 무너지면 결국은 그 사회가 존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너 만일에 이 가까운 도시에 연봉 1억 정도 되는 농업에 관련되는 일이 있다면 하겠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우리 아들부터 간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에 대한 대책들을 획기적으로 저는 전환해서 생각을 조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스마트팜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거기다 음식점을 들이고 회사를 들이고 요 생각만 합니다. 순천 인근의 구 승주분 자리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활용할 수 있는 유유 토지와 유유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특정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만 15억짜리, 20억, 30억, 50억짜리를 운영하는 소득이 거리로만 쏠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지역에 농협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유관단체들과 지혜를 모으면 풀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만 개략적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츰차츰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선데이 타임즈 윤성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멀리서 여기까지 오주셔서. 네, 오늘 출마선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생태 수도 완성과 광양만큼 메가시티 준비라는 네. 슬로건을 거셨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생태 수도 완성은 전임 시장으로 재직 시 추진했던 일이기 때문에 완성해야 되겠다고 공약을 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좀 위협해서 이것을 완성하고자 슬로건을 거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광양만큼 메가시티 준비라는 것은 이 시군을 연결해야 가능한 것인데 어느 시군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전임 시장님들이 시정을 이어오면서 사실은 사람이 다 잘하면 좋은데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전임 시장들 땀 흘리고 애써놓은 부분, 또 공직자들이 애써놓은 부분들이 혹여나 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폄하될까 봐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안 드리고 있고 또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단한 예를 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앞 사무실에 경쟁하고 있는 분들이 후보 중에 한 분이 지금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부분을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뜻이 전달될 수 있을런가 모르지만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지금 2년 이상 3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질병이 돌았던 게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그래서 이 패스트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지도자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 사실은 공간의 활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잠깐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순천시가 서울 면적의 1.5배가 된다고 하나 우리가 소위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이 시내 도심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만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인구가 28만 정도 사는 도시에 도심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어쩌면 그 새로운 도심을 하나 만드는데 일조에 있던 사람이어서 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외곽에다가 도심을 자꾸 만들어서 도시가 원심력이 이 구심력이 아니라 이 밖으로 빠져 이게 튕겨져 나가는 이 전략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려 그러면 아마도 정치를 하거나 결정권자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시장 재임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께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순천만을 비롯해서 이 공간에 자신이 없으면 남겨두자고 했습니다. 우리 뒤에 오실 좀 더 지혜롭고 해안이 있는 시장님들이 나타나시거나 좀 더 지혜로운 공무원들과 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이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그때 개발을 하는 게 더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빈 공간에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공간에 나중에 어떻게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버릴 수 없는 건축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가 나가서 진행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시급하게 빨리 미래의 비전에 맞는 궤도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수도 순천의 이 완성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 분야를 얘기를 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 한 분야를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런 문제점에 노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광양만권 메가시티 문제는요. 제가 그냥 뭐 큰 시장 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군 단위들은 이미 거의 소멸됐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도로를 내주고 다리를 연육교를 놓고 하는데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 가속적으로 가속력이 붙어서 소멸되는 게 지방의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 순천도 매달 200명씩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에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200명씩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저는 새 도시가 어떻든 그 메가시티 개념으로 고유한 개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부분에서는 서로 이 연안 사슬처럼 묶여서 가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도시만이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하겠다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양은 광양대로 여수는 여수대로 입장이 있고 거기 지역민들의 소위 얘기하면 마음의 심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광양만권 시장들의 협의체 단순한 이 단계를 넘어서서 가야 됩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시청사가 지금 시청 옆으로 지어져 버려서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새롭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한 신도시인 해령 신대지구가 새 도시의 꼭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와 광양의 앞들이 서로 지금 그 도올리 그 앞쪽이 같이 지금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예컨대 문화예술에 대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새 도시의 새로운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는 기대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날이 저는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순천시장으로 나서기 때문에 순천을 중심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지역을 보면서 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광양신문. 예. 예. 순천 광장신문의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많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그 광양만권 경자청과 네. 신대지구 인허가를 둘러싸고 뭐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9층 오피스텔이라던가 뭐 삼산중학교 부지나 네. 대한민국 부지 재활용 같은.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사실 순천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뭐 대두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에 당선이 되신다면 그 광양만권 경자청과의 역할을 어떻게 좀 제고할 방안이 있으신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20%가 넘는 결과가 나오셨는데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그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제 나왔던 그 네. KBC 여론조사에서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떤 뭐 입장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일부에서 이제 저를 둘러싸고 네거티브성 소문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일 문제가 경자청의 인허가권 문제들입니다. 제가 시장에 돼서 오니까 신대지구가 이미 설계도도 나와 있고 업체들이 다 중흥 그 다음에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은 이런 건설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행정구역 관할만 나중에 순천시가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경제자유구역청은 인근 지자체의 권한을 빼내서 가부 위치에 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소위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생기는 과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결해서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역할들을 빨리 손보지 않으면 굉장한 지역의 에너지 낭비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전남지사님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앙정부들하고 이거는 시장이 정치적인 역량을 조금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광양만큼 경제구역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것이 옳고 저도 지금 그런저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순천시는 단순하게 의견만 내 제가 유일하게 강력하게 반대했던 게 부영 골프장 준공 허가를 내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요즘에는 안 합니다만 옛날에 그 운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 옆에가 시속 90km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골퍼들 중에 거기 안 넘어가게 다 공만 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공이 넘어온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90km의 전속력으로 달리는 차량에 골프공이 앞에서 날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한 게 우리 순천시가 권한은 없지만 의견을 낸다 그러면 이거는 이 상태로 해서 준공을 해주면 안 된다. 왜? 나는 소위 홀에 대한 레이아웃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신들이 지금 부지로 가지고 있는 골프 연습장 저 부지로 다시 홀 도로가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그때 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나온 게 망을 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골프장 하나 때문에 이 망을 쳐가지고 도시 미관을 망쳤어야 되겠냐. 생울타리식으로 해서 이걸 방법이 있다면 그걸 근거가 안 된다면 레이아웃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나온 다음에 그것도 한참 뒤에 10월 1일인가 그해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의 문제는 이게 정말로 손을 보지 않으면 오히려 인허가권을 가진 그러나 뒤에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행정을 펴야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감과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손을 좀 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여론조사를 하나 하셨구나. 참. 제가 그 KBC 광주방송 아까 오셨던데 제가 사실은 어느 정치인이 언론 기관하고 다투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요 부분은 제가 좀 강력하게 제가 항의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빼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게. 지금도 여기저기를 가면 노광규라는 사람이 출마를 안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초지종을 좀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는 제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실도 그때 못 구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렇게 빠졌노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송에서도 보도를 하실 때 제가 아마 4월 1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오늘 이렇게 기자 간담회 겸 보고를 한다고 보도를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우 대단히 섭섭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항의를 좀 했었습니다. 네. 예. 도민일보의 조광재 의원님. 네. 그 후보님 이전에 그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저도 좋은 모습을 많이 봤는데 네. 오늘은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감이 좀 떨어졌다고요? 네. 예. 경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는데 두리뭉술하시게 저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걸 좀 짚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 한 가지 다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 그 동천 쪽에 자주 다니다 보면
그 사자상의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느낀 게, 그 말상으로 했으면, 말 같은 걸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사자상으로 하셨는지 그 두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감이 떨어졌다니까 좀 뜨끔하긴 합니다. 좀 원숙해졌다고 얘기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경자청 문제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요, 제가 결정권이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게 대답을 올리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선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경자청에 관련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자재 저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산자부에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 경자청장을 하지만 전라남도 지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으로 내가 전에 경험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장에 나온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고난 바크의 일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주제를 모르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곡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자상 문제로 제가 공격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저거를 그냥 노광규가 좋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게 지금은 물러났습니다마는 익산 국토관리청장을 하시는 우리 순천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순천에 도움을 참 많이 주셨는데 성평 삼거리 쪽에 선형 구조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짜서 집행하다 보면은 짜투리 남은 자금들이 좀씩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불령 처리보다는 자기 고향이고 또 순천에 관련된 일을 하고 남은 것이어서 이거를 순천시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이제 조율을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사자성이 서 있는 데가 원래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져 있던 자리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때 시정 그 현관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의견들을 시민들께 좀 여쭙습니다. 그를 어떤 것들이 가장 선호하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풍수지리가 있기 때문에 그 12간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해놓으면은 사자 좋아하는 사람, 호랑이 좋아하는 사람, 개 좋아하는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언을 해주는 분들은 그 맹수 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단합해서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초원에서 가장 멀리 내다보는 동물이 뭐냐,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이 이제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두루미도 아마 내 생각에는 그때 있었고 몇 가지 해갖고 한 서너 가지를 놓고 포스트잇을 했는데 이 사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제가 뒤에 보니까는 제가 시장에 재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시장에 물러나서 국회의원을 떡 나오니까 들리는 얘기가 시장이 매고를 나와서 순고를 누르기 위해서 사자상을 만들어서 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순천고등학교 앞에 사자상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게. 저도 나이원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앞에가 사자 2마리가 이렇게 있더만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짜잘한 시장인데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 시장이었겠나. 또 두 번째, 사자 입에서 물이 나오니까 피를 토하는 것처럼 아주 기분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외국 여행을 많이 가시지만은 외국에 가면은 그 많은 벽면 분수들 가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도 뭐 특정 학교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아니고 독단적으로 노광규가 요거 사자로 해 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요 얘기를 하면 조금 결례된 얘기죠. 지금 대통령 당선되는 분한테도 계속 우리가 얘기가 너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는 거 아니냐, 건진법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죄송한 얘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제가 누구한테 물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 의견이 포스트잇으로 쭉 붙여보니까 이게 가장 많은 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교도 이 개신교의 교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저것이 무슨 그런 종교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었겠어요. 그 다음 특정 학과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내가 많이 하도 들었던 얘기라서 그냥 솔직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양 기자님. 크리스티안 양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슬로건도 보니까 화합, 통합 또 강조하시고 오른쪽에는 깨끗한 저 문구는 일부 다른 여타 좀 불편할 수 있는 후보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서너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박람회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10년 전 정원박람회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정원박람회에서 꼭 필요한 콘텐츠가 있다 라면은 현재 후보이신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만들어내신 분 입장에서 필요한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질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좀 과다하게 짓고 있다라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신대지구 옆에 그러면 선월지구가 추진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특정 라키만 의료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신대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은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대형 상급병원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면 약 450억 정도 기본 자금을 가지고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그 그룹에서 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자꾸 시에다 뭔가를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450억 정도의 예산도 준비가 안 된 그 법인에서 1조 7천억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좀 허무맹랑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어떻게 처분하실지 이 문제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을 여쭈면 이렇습니다. 4년 전에 현 허 시장님을 도와서 그분이 시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년이 지난 이후에 전현직 시장으로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입장, 여기에 대한 소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정원박람회가 예전에 우리 할 때도 킬러 콘텐츠가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솔직히 지금 제가 경선에 나와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박람회 준비재단이나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정보를 전혀 듣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저는 정원박람회를 해야 될 목적은 내비두버리더라도 우선 당장 행사 기간 동안에 꽃을 땅에다만 심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꽃과 초하루를. 저는 물에다도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선월지구 문제는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이미 인허가가 나갔죠. 인허가가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인허가가 나가버렸으면 제가 좀 고민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은 하수종말 처리 문제였습니다.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이 한 13만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 당시에 신대지구까지를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저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어떤 계획을 했는지가 지금 대단히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인허가가 관련 관계관청에서 나가본 것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이것도 경자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없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되짚어서 이왕에 나가 있는 허가는 나가 있지만 나중에 이게 순천시가 받아서 행정구역으로 다시 편입해서 왔을 때 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지금 더 시급하니 해야 될지를 아마 만일에 제가 시민들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시장에 당선된다면 그 인수 시간에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우선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저도 지금 보관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낙희만 의료법인 문제는 소문만 엄청나게 들었지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이 이게 얽혀서 돌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병원이 하나 생겨서 이 지금 들리는 소문에 그 의료인을 채운다 그러면요. 내가 볼 때 전문의들만 150명 이상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간호 인력부터 시작해서 이 굉장히 많은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기존에 우리가 갖는 병원들도 지금 이 의료 인력을 못 구해서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호만으로 지금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특정한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특정 그 의료법인의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쉽게 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아마 굉장히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계시고 시민사회단체도 계시고 또 저는 순천시 의회에서 이거는 쉽게 저는 동의 안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마 이걸 우선은 제가 후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주변에서 너무 지금 쉽게들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허시아님하고 문제는요. 정치의 숙명입니다. 정치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실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덕팩트의 유홍철 기자입니다. 네. 그 총선 이후에 아마 2년 정도 지났나요? 그 대면에서 본 것은 이제 참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질문을 하자면 몇 가지 있는데 이 앞에 여러 사람들이 질문했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겠는데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설왕설래 뭐 한다 안 한다 많이 있었는데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전에 CBS와 남도일보 잠깐 한번 기획을 했는데요. 그 팩트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여론조사 선두권으로 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하고 하루 차이고 KBC가 또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KBC 관계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후보님이 빠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왜 이게 이분을 뺐냐 했더니 우리가 뺀 게 아니고 본인이 넣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팩트 체크를 한다고. 정확하게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전에 것은 응했는데 하루 뒤에 있는 걸 왜 빠졌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의문이 있었는데 아까 말할 때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화를 한 말이에요. 아까 박승현 기자가 오셨으니까요.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정확하게 그런 적이 없어요. 다만 네. CBS하고 남도일보에서는 제가 대선이 한참인데 남도일보 기자님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그랬죠. 왜? 제가 이재명 후보의 정무기획단장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이 올려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 나도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게 정치 도의성은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제가 선거를 치고 내려왔는데 11일 날인가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 박모 기자님한테 CBS.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는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토요일인가부터 언제 한다 그래서 그럼 빼주면 좋겠다. 왜? 내가 명색이 여당의 대선 후보의 정무기획단장으로 단일화 협상창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선거 떨어지고 지금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판에 시장 나간다고 여론조사를 돌린다. 이게 정치 도의성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섭섭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지금 2주가 뒤에 여론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KBC에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론조사 하는데 넣거나 말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승현 여기 담당했던 기자분에게 내가 항의했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당연하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사무실도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내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는 이거 보도하면 안 된다 이게. 왜 하루 차이를 두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미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빠지면 어떻게 보겠냐 이게. 네가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잖냐. 출마를 할 것인지도 안 물어보고 여론조사에 넣을 것인지도 안 물어봤잖냐. 그래서 그 멘트가 3월 1일 날 예비후보 등록하고 4월 4일 날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저는 넣어준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론에 계셔봐서 알지만은 공중파 방송사가 그렇게 친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뭘 나를 뭐라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언제 저 예비후보 등록하고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그런 얘기 그거 넣어준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강력한 항의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이 정도 하실까요, 이제? 예. 오늘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노광규 순천시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화합하는 노광규 후보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지와 아까 들어오실 때 내가 못